오늘 11강에서는 해랑 1권 72쪽을 펼쳐서 의사소통 영역을 공부해 볼게요. 유아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는 능동적인 의사소통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고 책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죠.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키워드는 의사소통과 상상이에요. 그리고 각 내용 범주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책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적절하게 말하는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책이나 주변의 글자와 같은 문자 언어를 보고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해랑 1권 73쪽으로 넘겨서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 및 내용 범주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무엇이 왜 개정됐는지,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죠. 유아의 듣고 말하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서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로 따로 제시했던 내용 범주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로 함께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읽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아의 읽고 쓰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읽기, 쓰기로 따로 제시했던 내용 범주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합쳐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이 동화나 동시, 말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즐기는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 범주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해랑 1권 74쪽으로 넘겨서 의사소통 영역의 각 내용 범주와 내용을 살펴볼게요. 듣기와 말하기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를 알아보면 듣기는 말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분해서 언어로 인지하고 이 말소리를 의미 있는 단어로 처리하는 과정을 뜻해요. 이러한 듣기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교사는 듣기가 언어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유아의 듣기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고심은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는 듣기 중에서도 유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으로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 지난 주말 이야기를 소개하고 듣는 시간을 가져서 친구와 말하는 어제 있었던 일이나 놀이동산에 간 이야기처럼 유아에게 흥미로운 주제나 익숙한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듣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를 보면 유아가 친구나 선생님, 가족들에게 자신이 한 경험이나 느낌,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한 유아가 친구들에게 동물원에 놀러 갔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고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유아가 나는 호랑이다, 어흥 이라고 목소리를 굵게 말하면서 호랑이 흉내를 내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이 고심은 내용에 해당해요. 다음으로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를 알아볼게요. 어른과 이야기할 때는 존댓말을 쓰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반말을 쓰는 것처럼 때나 장소, 대상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놀이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경험을 합니다. 병원놀이를 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역할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언어의 구조 중 화용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맞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의도, 감정을 고려해서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가가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 같아도 속상하겠다처럼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다음으로 해랑 1권 75쪽으로 넘겨서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를 알아볼게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부터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교사는 유아가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말을 끝까지 들은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운말을 사용한다를 알아볼게요. 최근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행어나 속어,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거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사용하는 횟수가 빈번해지곤 해요.
유아가 그런 유행어나 속어, 신조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고운말을 사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 및 내용 범주 이야기를 보면 듣기와 말하기를 합쳐서 듣기와 말하기로 제시를 했고, 읽기와 쓰기를 합쳐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제시했고, 일상에서 문학을 즐기는 경험에 중점을 두어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를 새로운 내용 범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내용 범주를 보면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고, 각 내용을 보면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고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하고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랑 1권 76쪽으로 넘겨서 두 번째 내용 범주,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의 목표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이며, 첫 번째 내용,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양치를 할 때 치카치카라고 말하는 것을 교사가 받아 적어주면서 말이 글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친구 이름을 읽을 때 글이 다시 말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 전체가 시작놀이를 하게 될 때 유아가 문방구나 서점, 가게 이름을 이야기하고 교사가 이것을 받아 적어주는 과정에서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출문제에서는 사례가 제시가 되고 제시된 사례에 관련되는 고시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각 고시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이 내용 범주의 세 고시문은 내용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시문이 끝날 때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씩 짚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 고시문은 교사, 유아가 한 말이나 단어를 글자나 글로 옮기거나 글자나 글을 다시 교사가 읽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글로, 글이 말로를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를 알아볼게요. 고시문에서 말하는 상징이란 유아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교통표지판이나 비상구 표시와 같은 것이고, 주변의 글자는 우유 이름이나 길거리 간판, 친구 이름이나 간식 메뉴처럼 실생활에서 특정한 맥락을 담고 있어서 유아에게 친숙한 환경 인쇄물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고시문은 유아가 상징이나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징이나 글자에는 생각이나 감정,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고시문은 유아의 주변에 있는 글씨를 읽는 것으로 표지판이나 그림 문자와 같은 상징이나 상표나 간판과 같은 환경 인쇄물을 읽으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를 알아볼게요.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 글자로 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자로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맨 처음부터 글자의 형태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낙서처럼 끼적거려 놓고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말하다가 그렇게 어느 날에는 차츰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쓰다가 결국 완전한 글자를 쓰게 돼요. 따라서 이 고시문은 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끼적거리거나 글자와 비슷한 선이나 모양으로 표현하거나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끼적거리기, 글자와 비슷한 형태와 같이 명확하게 유아의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는 사례의 유아의 행동이나 행동 묘사가 무엇인지 쓰라고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잠깐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한 개 풀고 갈게요. 다음에서 가로선, 지그재그로 꼬불꼬불한 선에 나타난 행동과 글자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끼적거리기입니다. 이렇게 해설서에 나온 용어들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답을 쓸 수 있겠죠?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내용 범주를 정리하면 목표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이며 각 내용을 보면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랑 1권 77쪽으로 넘겨서 세 번째 내용 범주,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목표는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이며 첫 번째 고심은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를 알아볼게요. 유아들은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도 하고 단어를 알게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서 용기를 얻기도 해요. 따라서 유아가 다양한 주제의 책에 흥미를 가지고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똥이 여행을 하는 이야기,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놀러가는 이야기처럼 상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를 알아볼게요. 동화나 동시는 이렇게 콜콜콜, 방긋방긋과 같이 운율이 있고 비유나 상징이 포함돼서 유아들로 하여금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요. 유아가 아름다운 동화나 동시를 자주 들으며 같은 말의 운율이나 흥미로운 구절을 반복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놀이와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를 알아볼게요. 끝말잇기나 수수께끼, 스무고개와 같은 말놀이는 문제를 내는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이 아는 단어를 설명하거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유아가 끝말잇기나 수수께끼, 스무고개처럼 다양한 말놀이를 즐기도록 하고 말놀이 이외에도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만드는 과정을 즐기도록 합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 범주를 정리하면 목표는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이고 각 내용을 보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기고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고 말놀이와 이야기 듣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랑 1권 70쪽으로 넘겨서 의사소통 영역의 통합적 이해 사례와 5개 영역의 연계를 살펴볼게요. 솔비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신나게 말하고 있는데 솔비는 크고 작은 걸 강조할 때 소리의 고저와 장단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엄청 밥도 많고 할 때 손을 크게 휘저으면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기도 했어요. 또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현민이가 1억도 넘어? 라고 대답한 것은 솔비의 이야기를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솔비가 말한 내용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답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10일간 총정리를 해보면 목표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2개의 내용 범주로 통합되었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라는 새로운 내용 범주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듣기, 말하기별로 각각 행동을 구분해야 하는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가 듣기 행동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는 들을 때 말을 끊지 않고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말하기에서는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가 말하기 행동 전반에 관한 내용이라면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는 대상이나 상황에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내용이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고운말을 사용한다는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를 보면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 글로, 글이 말로 옮겨지는 것을 다루었고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변의 상징이나 글자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와 함께 예시도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는 유아의 글자 쓰기의 발달과 연결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서는 각각의 고시문과 관련된 키워드를 기억하고 사례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는 것은 운율이나 반복되는 구절과 같은 키워드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해랑 문제집 30쪽의 확인 문제 1번을 풀어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교사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진이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근거가 되는 내용을 쓰는 문제로 수정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우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때 우진이를 지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바른 듣기 태도로 이에 해당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은
그렇죠. 정답은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고시문은 읽을 때는 쉬운데 문제로 출제됐을 때 바로 생각이 나지 않거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 고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해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고 다음 12강 사회관계 영역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꿈의 키망이었습니다.